이번 시간은 행정행위 종류 중에서 그 복효적 행정행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 기초개념에서 좀 봤기 때문에 이번 시간 그 파트에서 복효적 행정행위, 우리가 제3자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고 이 부분은 또 사례 문제와 관계돼서도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원고적격, 또 행정성에서 원고적격, 행정심판에서 청구인 적격과 관련해서도 중요하고, 참가인 적격 이런 거와 관련해서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먼저 정리를 하도록 하죠. 자, 우리 목차가 이제 우리 15번째 테마입니다. 테마별 중요한 사항 볼게요. 우리가 지금 좁은 의미에서의 이거 복효적 행정행위를 볼게요.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제3자효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복효적 행정행위는 협의를 말하고 제3자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도록 하죠. 자, 먼저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행정청이 있어요. 좀 개념은 다 우리가 봤고, 특색이라든지 관련 문제를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보시면 여기 행정청이 있죠. 행정청이 있고, 자, 이 행정청이 이 상대방 갑에 대해서 1개의 행정행위를 합니다. 자, 1개죠. 1개의 행정행위를 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때 갑은 뭐예요? 상대방이라고 하죠. 상대방. 행정객체인 상대방. 자, 1개의 행정행위를 보통 이렇게 상대방이 이죠. 한 명.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죠. 특정되어 있는데, 자, 이 상대방 이외에 다른 상대방이 나타나요. 상대방 이외의 다른 상대방,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 보세요. 자, 보시면 이걸 다가 제3자라고 합니다. 3자. 그죠? 예, 1인칭. 자, 이 갑을 기준으로 1인칭. 행정청은 2인칭이죠, 너. 그 다음에, 나, 너, 우리 이외에, 자, 다른 사람들. 다른 상대방들. 자, 보통 누군지 모르겠죠? 상식적으로 우리 법은 이렇게 행정 주체측과 그 행정객체인 상대방을 특정해서 규율합니다. 보통 이렇게 행정 주체측, 행정객체 이 상대방을 갖다가 이 당사자를 규율하고 있죠. 자, 이 제3자인데 이 상대방 이외의 갑 이외의 다른 상대방 이것을 타방 또는 타자로 시험 나올 거예요. 보통 제3자라고 하죠. 1인칭, 자, 2인칭, 나, 1인칭, 너 2인칭, 나, 너, 우리 이외에 다른 사람들,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법에서 규율하는 것은 어렵죠. 어려워서 보통 이 제3자를 규율하지 않습니다. 이 제3자 누군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제3자, 그 사람, 그 남자, 그 남자, 그 여자, 그 사람들,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제3인칭 명사를 사용하죠. 대명사, 그 사람들, 그 남자, 그 여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3자예요.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보통 사례에 잘 나오는 것이 LPG 충전소 설치 허가가 잘 나와요. 설치 허가 처분. 허가 처분이에요. 처분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이거 잘 나오고 두 번째 잘 나오는 것이 납골당 설치 허가예요. 납골당 설치 허가. 납골당이죠. 설치 허가 처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납골당 설치 허가 처분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자, 1개의 행정행위를 이 상대방에게 했는데, 이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자, 이 상대방은 당연히 이렇게 이 수익적 행정행위죠. 수익적 효과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죠? 수익적 효과가 발생해요. 그런데 LPG 충전소 설치 허가든 납골당 설치 허가 처분은 이 사례가 두 개 관련해서 잘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인근 주민이라고 합시다. 인근 주민. 인근 주민들이에요. 인근 주민들은 이때 어떻습니까? 수익적 효과가 발생해요. 침입적 효과가 발생해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대한 행정행위가 이 반대로 이렇게 이해가 상반돼요. 이해가 상반되죠. 대립 당사자 구조, 3명 구조죠. 이해가 상반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그죠? 또 반대로요.
만약에 이 인근 주민들이 막 대역이 났어요. 막 이래가지고 막 데모하고 또 선거철을 갖고 오니까 슬그머니 구청장이 이 허가처분을 철회, 취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반대로. 이 반대로 이렇게 되겠죠. 예? 여기가 이제 침입적 효과, 이렇게. 예? 수익적 효과 이렇게 발생할 수 있어요. 맞죠? 이렇게 이해가 상반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걸, 만약 철회할 경우는 어때요? 철회할 경우는. 막 데모니까, 이 사람들은 데모니까 막, 슬그머니 철회해 주죠. 그럼 반대 효과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자, 이런 경우에, 자, 이 제3자죠? 됐고, 이런 경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와 같이 복회적 행정위는, 제3자 행정위는, 이와 같이 보통 근거 법률이 행정청과 행정주체와 그 객체, 행정객체인 상대방을 이렇게 특정해서 규율하고 있죠, 보통. 근데 이렇게 만약에 일개 행정위가 상대방에게 행정인데 이렇게 됐을 때 이 제3자를 어떻게 구제해 줄 것인가? 이 문제예요. 요것이 앞에서 개인적 공권의 확대와 경영과 관련돼서 배우셨어요. 자, 여러분들 근거 법률이 된다면 보세요. 우리 좀 해볼까요? 이 사례 문제 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거 법률에 의해서, 그죠? 근거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삼면 당사자가 이렇게. 그러면 근거 법률이 여기죠. 이 강행법규성, 강행법규성. 그래서 행위 의무를 주어지죠. 여기 강행법규성 첫 번째이고. 그다음에 근거 법률이 공익보호뿐만 아니라 사익도 이렇게 보호하고 있어야 한다. 그죠? 그러면 이 갑은 뭐예요? 이 갑은. 갑은 근거 법률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개인이 이익이 인정되니까 이건 무슨 이익이야? 그렇잖아요. 법률이 인정하는 이익. 이 법률상 이익이고, 그죠? 이와 같이 근거 법률이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이익을, 이걸 우리 뭐라고 해요? 개인적 공권이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 개인적 공권이다. 라고 배우셨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갑이, 그죠? 갑이, 그죠? 허가를 갑이 근거 법률에 따라서 허가 신청을 했어요. 이거. 허가 신청이 있어. 거부 처분한다. 부작위한다. 개인적 공권, 법률상 이익이 침해돼서 이 갑에게 원고적 인정돼요. 자, 나는 그 적법하게 허가 신청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데모한다고 해서 슬그머니 철회를 해줬어요. 이렇게 되죠? 반대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기에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개인적 공권 침해니까 뭐가 인정되는 거야? 당연히 원고적격 인정돼요. 행정소송에서 원고적 기업,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적격이 인정된다. 이렇게 정리되죠. 자, 우리 개인적 공권에서 확대와 경영이 나타난다면서요. 어떻게? 자, 보죠. 근거 법률에 한다면 이 제3자에게 어떤 인정하는 이익이 없어요. 제3자가, 그죠? 3자에게 인정하는 이익이 없죠. 근거 법률뿐만 아니라 무슨 법률? 관계 법률. 또 관계 법률, 관계 법규. 그죠? 요거. 그죠? 보통은 판례는 주로 근거 법률과 관계 법률을 근거로 해서 이 제3자에게 뭐를 인정해요? 근거 법률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인정되는 이익은 없지만 근거 법률과 관계 법률을 근거로 해서 이 제3자에 대해서도 이 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이익으로 법 해석이 가능하다면 법 해석이죠. 이게 제가 왜 이걸 설명드리겠어요. 심화 강의니까 기본 강의죠. 심화 강의니까 설명드리는 거야. 판례가 그죠? 이 두 가지 법률의 근거에서 직접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근거 법률과 관계 법률을 갖다가 나가서 요까지 더 확대해서 해석해 봤더니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 중에서 보호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죠?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뭐다? 이것도 뭐다? 법률상 이익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그죠? 예. 공권 보호 이익 플러스 그러니까 법률상 이익은 이제 개인적 공권뿐만 아니라 판례가 법 해석을 통해서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법률상 이익이 된다. 그래서 개인적 공권의 확대와 경약 배워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갑만이
원고 적격, 청구인 적격 인정됐죠? 이제는 어떻게? 이렇게 튀면, 이렇게 튀면, 이렇게 튀면 이 제3자에게 법 해석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한다면 이제는 이 제3자의 이익, 이 보호 이익도 법률상 이익입니다. 그래서 제3자요 행정행위를 인정하는 실익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거예요. 행정소송에서 그죠?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면 갑이 하면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 제3자에게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행정소송에서 원고 적격 그 다음에 행정심판에서 뭐? 청구인 적격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이 두 가지 통해서 이렇게 돼버리면 이 제3자 인근 주민 등은 행정소송을 누굴 피고로 해서 이거 원고가 되는 거 원고 피고 행정심판에서 청구인 피청구인 그죠? 직접 다이렉트에서 취소소송 취소심판을 제기해서 구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막 우리 인근 주민들이 막 대문을 했어요. 막 대문하고 막 구청장 출근 저지시키고 막 이런 거예요. 했더니 어떻게 해요? 슬그머니 철회를 해줬어요. 거의 이렇게 돼버리죠?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했다 이렇게 바뀐 갑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법에 근거해서 나는 분명히 허가 신청을 했는데 인근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허가를 철회 취소하면 어떻게 해요? 나 죽어요. 그죠? 그죠?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도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보세요. 이 제3자는 잘 보세요.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의 소송의 결과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달려있죠. 그렇잖아요. 바로 이 인근주민 제3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이야. 중요합니다. 경영상, 경제상 이해관계인이면 안 돼요.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되어야 합니다. 됐죠? 그래서 줄여서 이해관계인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 맞죠? 이때 이해관계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이다.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됐고 만약 이렇게 되세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죠? 이렇게 돼버리면 가만히 있겠어요? 행정소송, 취소소송, 취소심판 자기하겠죠. 그러면 이 행정청과 이 갑이 소송, 재판의 결과,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얘가 승소면 다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죠. 자, 가만히 앉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재판이라든지 심판의 결과가 이렇게 법적 효과가 미치죠. 이게 뭐예요? 행정심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지금 다 연결되는 거예요. 뒤에서 우리 행정심판과 소송에서 형성력을 배워요. 판결의 효력에서 재결의 효력에서 형성력을 배워요. 이 재결의 효력, 판결의 효력으로서 형성력에 의해서 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당사자를 넘어서 이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쳐요. 그래서 뭐를 인정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 제3자를 갖다가 참가인 적격 인정. 이 소송과 심판에 취소송과 취소심판에 참가인 적격을 인정합니다. 참가인 적격을 인정해서 자 이렇게 되면 소책임은 누구 편 들어야 돼? 행정청 승소를 도와야죠. 승소를 도와서 이쪽이 이기게끔 해야죠. 그래야 내가 이 수익을 지킬 거 아닙니까? 참가인 적격. 요걸로 인정하는 실익이 있어요. 제3자요 행정행위를 인정하는 실익. 이 사례 문제와 관련해서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 둘 간에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 이 둘 간의 행정소송과 즉 취소소송과 취소심판의 결과가 이렇게 미치기 때문에 미쳐서 이해관계 여부가 그 효력이 미치니까 참가인 적격을 인정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례 문제가 잘 나와요. 공권의 확대와 경영과도 굉장히 잘 나오고 요거는 제가 인근 주민 같은 경우는 우리 인인소송이라 요즘 다 할 거예요. 책 제가 정리할 겁니다. 인근 주민 뭐예요? 인인소송. 이웃 주민 간의 인인소송이라고 해요. 그죠? 인인소송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또 가지고 볼까요? 뭐가 있어? 경업자 소송이 있어요. 이것도 말하셔야 돼. 경업자 소송도 사례 문제로 가끔씩 나옵니다. 판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경원자 소송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가볍게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경업자성은 이제 요거 사례가 잘 나오죠. 우리 담배법 있죠. 담배법에 보면 그 근거 법률에 보면 그래서 50m 제한 규정이 있어요. 담배 가게, 그죠? 담배법은 우리 행정법, 공법입니다. 50m 제한이 있어요. 설치 제한. 허가 제한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볼까요? 이 제3자가 누구냐면요. 자, 우리 경업자성 보겠습니다. 이게 경업자성이에요. 자, 이 제3자가 기존 일반 담배 판매업자 인이었음인데 볼까요? 여기 써볼까? 여기 보면 기존 일반 담배 판매업자예요. 기존 일반이에요. 일반 담배 판매업자입니다. 자, 이렇게 되죠. 그럼 이 값은 누구겠어요? 이 상대방. 신규 일반 담배 판매업자요. 일반 담배 판매업자. 이거죠. 자, 우리 담배법에 있어요. 담배법에. 이 담배법이에요. 근거법. 담배법인데 50m 제한 규정이 있어요. 50m 규정. 그래서 A 구역이에요. A 구역. 여기에 이미 누가 있어요? 이 제3자. 얘를 을이라고 합시다. 을. 어? 을이야, 을. 이 사람 을이야. 제3자 을입니다. 을이라는 기존 일반 담배 판매업자가 있는데 행정기관이 50m 제한 규정 담배법 그 위반해서 떡하니 신규 일반 담배 판매를 허가 내줬습니다. 자,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어때요? 이 신규 담배 딱 내주면 이 기존 을 담배 판매업자 가만 안 있겠죠? 뭘 해야 돼요? 그죠? 행정청이 이 갑에 대한 담배 판매업 허가를 취소해달라 해서 취소송 제기해서 구제해봤죠. 그러니까 기존 일반 담배 판매업자 간에는 뭐가? 그렇죠.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 그죠?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을 판례가 인정했어요. 담배법이 직접적으로 을이라는 일반 담배 판매업자 허가는 뭐예요? 허가의 법적 효과는 일반적으로 반사적 이익, 사실상 이익을 주는 거예요. 우리 일반 국민한테. 자, 봐보세요. 옛날에는 행정청이 이 신규 일반 담배 판매업자 허가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 허가죠. 허가에서 우리 국민들이 받는 이익은 뭐예요? 자, 내렸다 봅시다. 허가가 주어져. 혹시 갑에게 허가가 주어졌는데요. 이 허가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받는 이익은 뭐예요? 반사적 이익, 사실상 이익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허가에서 우리 국민들이 받는 이익, 우리 기존 일반 담배 판매업자죠. 자기가 받은 이익, 허가에서 받은 이익 있잖아요. 이거 반사적 이익이에요. 사실상 이익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이익, 반사적 이익인데 떡하니 또 이렇게 갑에게 또 허가를 내줬다. 허가를 내줘서 침해되는 거 어떻게 해요? 반사적 이익 침해되니까 이 사람도 결국 허가에서 받는 이익은 사실상 이익, 반사적 이익이니까 자기가 종래 받아왔던 허가에서 받는 이익, 사실상 이익, 반사적 이익이죠. 이렇게 내준다 하더라도 그 침해되는 경제상 이익이죠. 담배가게에 붙어있으면 그동안 팔려 300만 원 매출이다. 그 다음 바로 옆에 붙으면 150만 원밖에 안 나와요. 이 경제상 이익이 침해되죠. 경제상 이익이 침해되죠. 예전에는 다 반사적 이익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원고적 교육을 인정하지 않죠.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데 예외적인 판례가 허가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이 받는 이익은 뭐다? 기존의 담배 판매업자 반사적 이익이었어요. 자기가 받는 건 반사적 이익이야. 법률상 이익이면 가만 안 있죠. 원고적 교육이 인정되잖아요. 허가에서 받는 이익, 자기가 받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 사실상 이익이고 다른 사람에게 내줬다 해서 자기가 침해된 이익은 무슨 이익? 반사적 이익 침해된 거예요. 그래서 원고적 규칙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요거 꼭 아시라. 첫 번째, 두 번째. 이 담배 판매업자 이거죠? 예, 이것은 바로 경업자 승인인데 판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 담배 판매업자 간에 기존 일반 담배 판매업자 예전에는 반사적 이익, 사실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봤지만 이건 판례 변경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판례가 법 해석을 통해서 이렇게 예외적으로 원고적 교 법률상 이익 침해로 인정해서 쭉
보호 이익 침해, 즉 법률상 이익이 침해돼서 원고적격, 청구인적격 인정해서 소송적에서 인정했죠. 그래서 일반 담배 판매업자, 기존 일반 담배 판매업자에 대해서 신규 일반 담배 판매업자에 대한 허가는 예외적으로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법률상 이익을 침해해서 기존 일반 담배 판매업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했다. 끝. 다 됐죠. 자, 요거 나오고 가끔 또 나옵니다. 요거 가끔 나오고 이 두 가지는 종종 잘 나오고 사례 문제 잘 나오고 판례 문제로서 잘 나옵니다. 판례 다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봐야 할 것은 경원자 소송이에요. 경원자 소송입니다. 경원자 소송. 이 경원자 소송은 뭐냐면 경원자 소송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 기존 버스, 우리가 기존 버스. 자, 우리가 보시면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있어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있습니다. 여기 A 노선이 있어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자, 기존 노선, A 노선에서 일개 업소에 대해서만 허가를 내줬어요. 이때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이 면허는 특허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뒤에서 배우는데 허가라는 이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법적 성질이 뭐냐? 이름 형식은 허가지만 그 법적 성질은 특허예요. 자, 특허는 여러분들 권리를 설정해 주는 행위죠.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 있어요. 자,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 일개 회사에 대한 버스 노선 지정. 그러면 갑을병이 있어요. 갑을병이 있는데 보세요. 을과 병이 여기 또 있고 을과 병이 자, 갑을병 이렇게 세 명이 경쟁적으로 저한테 여기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그죠? A 노선에 대해서 나한테 면허를 내주세요라고 해서 서로가 경쟁적으로 원하죠. 경쟁적으로 원해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갑을병 중에서 갑에게 노선 지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운수사업 면허에 의한 버스 노선 지정은 특허예요. 권리 설정 행위죠. 황금 말이죠. 자기 독점한 거 아닙니까? 많은 이익이 나요.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죠. 그죠? 그래서 보통은 아주 흑자 노선 한 개, 두 개에다가 그 나머지 적자 나는 구성 딱 적정한 이윤을 남기도록 이렇게 배분을 해줍니다. 배분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야 성공률도 올라가죠. 적자 노선만 가면 누가 그 사고를 합니까? 않죠? 자, 그렇게 해서 그 관계에서 보세요. 그러면 을병은 뭐예요? 경원자. 그러니까 경업자 소송 같은 경우는 서로 업소가 경쟁적인 관계죠. 둘이. 근데 여기서는 서로가 경쟁적으로 경원자 소송 같은 경우는 일개 허가, 특허를 원하는 거죠. 여러 명이. 그래서 한 명에게만 줘요. 그죠? 경업자 소송은 기존에 있는 그죠? 어떤 영업에 대해서 새로운 영역, 기존 영업에 대해서 신규 영업을 주는 거. 그죠? 약간 그거 틀리죠? 그렇지만 성질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경원자 소송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을 떨어진 을병 있죠? 을병은 뭐예요? 원래 내가 더 적합한데 가격이 줬다가 불만이죠. 내가 더 여기서 법률성 그 요건이 갖춰졌는데 가격에 위법하게 또는 부당하게 이렇게 났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에 대해서 소송을 청구할 수 있어요.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야, 갑이 나보다 훨씬 더 실적도 안 좋고 내가 훨씬 더 영업도 많이 했고 근거 받기 잘 준수했고 내가 그 허가 요건에 더 적합한데 왜 가격이 내렸을 때 했어? 너희가 잘못됐어. 위법 또는 부당이야. 취소송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요겁니다. 가장 큰 실익. 제3자요 행정행위를 인정하는 큰 실익. 자, 그래서 이제 사례 문제까지 다 같이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 나오니까 보셔야 돼요.
다 처분성 인정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 우리 교재를 좀 봐볼게요. 여기 지금 의 부분에 다 설명드렸어요. 여기 보면, 의에서 여러분들 그 두 번째 끝에 환경 규제, 덕정 규제, 소비자 보동 규제 행정의 영역에서 논의가 활발합니다. 자, 이런 예로 A번 보세요. 행정청이 인근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고 당사자에게는 이익을 주는 연탄공장 건축 허가를 하는 경우의 인인소송 또는 이웃소송이라고 해요. 기존 일반 담배 판매업체에 대한 신규 일반 담배 판매업체에 대한 허가를 주는 경우의 경업자 소송, 일개의 버스 노선의 여객 자동차 운송사 면허를 받은 자와 받지 못한 경우의 경원자 소송을 줄 수 있다. 사례는 좀 나와요. 그대로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특색 보세요. 이 제3조 행정은 어때요? 그렇죠? 이와 같이 이해가 상반되고요. 이해가 상반되고 상대방과 제3자가 간에 이해가 상반되고 삼명관계, 삼각관계라는 거죠. 삼명관계를 이룬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그 근거법규에서 제3자 보호 규정이 원칙적으로 없어요. 원칙적으로 없는데 지금 현재는 행정이 민주화되고 권리의식이 강화되다 보니까 많은 그 소요 사태가 벌어져. 뭐 대응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있는 행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점차로 근거법률에서 이제는 제3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건축법에서 건축을 하면 뭐라고 해요? 건축을 하면 그 인근에 있는 그 주민들 있죠? 바로 붙어 있는 공사장 기준으로 해서 뺑원 그래서 어때요? 먼지 나죠. 막 그 큰일 나서 때리죠. 엄청 시끄럽습니다. 또 고3 수험생들 있으면 공부를 못 해요. 그래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죠. 그래서 건축법상 예를 보면 건축을 하면 신축구 하려면 그 옆에 있는 동의 제3자의 동의를 이렇게 받도록 돼 있어요. 도장 찍어갖고 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떡 들고 가서 견다 사정하고 수험생 있느냐 또 어린 나이가 있느냐 어린 나이가 있으면 점막이 됐으면 막 빵빵빵 하면 애가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그럼 잠깐 뭐 친정에 가 있다든지 어디 가 있어야 하잖아요. 응? 소리가 막 너무 나고 먼지 엄청 납니다. 그냥. 응?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동의를 받으라고 해갖고 그냥 찍어갖고 가야 돼요. 그럼 이제 건축가를 내줍니다. 제3자 보호 규정이 늘어나고 있다. 좀 알아두시고 특색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제3자유 행정이 관련 문제를 보셔야 돼요. 자, 먼저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고 행정 쟁송상의 문제가 있는데 둘 다 시험 다 나와요. 자, 특히 행정 쟁송상의 문제에서 이거 제가 말씀드렸고 요거와 관련돼서도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고득점 오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70점에서 뭐 90점 부족한 문제, 응용 문제 나오니까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 행정 절차상의 문제 볼까요? 동그라미 1번 제3자에 대한 통지. 자, 문제의 소지 봐보세요. 자, 일반적으로 행정위는 상대방에 대한 통지에 의해서 성립되고 그 효력이 발생된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지? 이거죠? 상대방에 대해 통지해야죠. 영업허가, LPG 충전소 설치허가 처분에 대한 통지. 그죠? 예. 자, 그런데 제3자의 행정이 있어는 성립 및 효력 발생을 위하여 상대방 외에 제3자에 대해서도 통지되어야 하는지 문제입니다. 자, 보통 이 당사자죠. 3당사자가, 이 당사자가 보통 이렇게 뭐 영업정지 처분한다, 뭐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면 사전에 알려줘야 돼요. 만약에요, 우리 행정절차법을 본다면 행정절차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행정청이 상대방이에요. 우리가 이제 행정절차법상 불이익처분에 특이한 사항이 있어요. 행정청이 상대방으로 제문에 상대방 갑한테 이렇게 불이익처분할 때, 수익처분이 아니에요. 불이익처분할 때 미리 알려줘야 돼요. 당신한테 영업정지 처분합니다. 당신한테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법 위반 사실이 있고 또 그 법적 근거와 그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 이유 제시를 해가지고요. 알려줘야 돼요. 알려주는 거 준법률 행정행위 중에서 통지. 통지를 해줘요. 이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영업정지 처분 효력 발생해요. 영업허가 철회, 이거 철회죠? 처분 효력 발생해요. 맞죠? 이렇게 행정절차법은 상대방에 대해서 불이익 처분할 때만 규정되어 있어요.
이 제3자,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 제3자에 대한 통지 규정이 있다, 없다. 현행법에 없어요. 독일에는 있는데, 우리 없어요.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할 때 보세요. 여기 수익조차범이고, 이렇게 되는데, 행정절차법은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불이익처분일 때만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또 의견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어. 이렇게 되는 경우, 만약 이렇게 되면 통지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되면 통지할 필요 없어. 이렇게 될 때 통지하는 거지. 그런데 이 상황이 한 당사자, 제3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 상대방인을 수익적 처분, 제3자인을 침익적 처분이 됐을 때, 이 제3자에게 통지해야 하는가? 통지해야 LPG 충전소 설치허가 처분, 납골당 설치허가 처분 효력이 발생하는가? 아니란 거예요. 규정 없어요. 그 실정법 해석에서 실정법이 우선합니다. 자, 이게 문제 되는데, 자, 넘겨보세요. 니은번 행정절차법의 태도. 자, 봐보세요. 독일 행정절차법에는 제3자에 대해서 통지되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행정절차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통사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통지만으로 고의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지? 그죠? 행정절차법에는 이렇게 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통지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통사는 그래서 통사 판례가 행정처분이죠? 이게 제3자에 통지하지 않았고, 이렇게 LPG 충전소 설치하고 처분해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행정 절차의 참가, 이해관계인인 제3자에 대한 사전 통지 등. 자, 문제의 소지 보세요. 제3자의 행정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전에 이해관계인이 청문 등 행정 절차에 참가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어느 범위 제3자가 어떤 처분의 경우에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경우, 보통 보세요. 보통은 행정처분, 불이익처분 제가 말씀드렸죠. 행정처분, 불이익처분, 상대방인데 불이익처분 할 때 이렇게 될 때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의견 청취 제도는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의견 청취 제도로 합니다. 아,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될 때는 이 제3자한테 의견 청취를 해야 하는가? 이 문제도 발생해요. 우리 행정절차법 볼게요. 니은번 보세요. 행정절차법의 태도, 법규정. 행정절차법은 행정행위 상대방인 당사자에게, 자, 상대방인 밑줄. 당사자에게, 상대방이죠, 상대방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뭐라고 이거? 불이익처분이라고 해요, 불이익처분.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에 일정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당사자 등. 당사자는 여기죠. 이거. 등이 제3자 포함된다. 이겁니다. 자, 통지하고 의견 제출을 기회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 통지의 대상이 되는 제3자의 범위. 이게 결론입니다. 여기서 당사자 등이란 당사자와 행정청이 행정 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를 말한다. 좀 씁쓸하네요. 당사자와 행정청과 당사자가 이 제3자에게 참가를 요청하는 거죠. 야, 나도 시비 걸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행정청과 제3자가 이 제3자를 갖다가 이 절차에, 이 의견 청취 절차에, 그죠? 참가시킨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거죠. 다시 한번. 자, 여기서 당사자 등이니까 등. 당사자는 상대방이고요. 당사자와 행정청이, 상대방과 행정청이 행정 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 제가 말씀드렸죠? 이해관계인. 제3자예요. 제3자를 이해관계인이라고 합니다. 법률상 이해관계인 말한다. 따라서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서 행정 절차에 참여하게 되지 않는 한 모든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행정처분이 통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의견 제출의 기회가 보여지는 것도 아니다. 행정청이 여기 참가에 참여하세요. 직권을 한다든지, 그죠? 또 제3자가 참여 요청. 나 이런 관계에 있으니까 나도 참가시켜 주세요. 이렇게. 예? 당사자가 이렇게 행정청은 직권으로,
뭐 상대방이 할 수도 있고 뭐 제3자가 할 수 있는데 법은 이제 제3자가 나한테 참가시켜달라 이런 이행관계 있다 해서 요청이 있을 때 행정청이 이렇게 그죠? 참가하세요. 요청이 있을 때 참가하세요. 이렇게 해서 다 보통 참고시킵니다. 왜냐하면 일회적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약 그냥 가버리면 나중에 소송 걸려서 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뭐 사전 절차로서 청문회나 공청회 이런 기회를 보통 갖도록 합니다. 됐고요. 모든 이해관계는 아니에요. 부산에 있는 이게 서울 뭐 동작구 다는데 동작구 이외에 부산 사람 안 돼요. 자, 행정쟁송상의 문제 봐볼까요? 여기서 이제 원고 적격 및 청구인 적격 인정됐어요.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판결이 제3자요. 밑줄. 제가 이제 판결이 제3자는 판결이 형성력. 판결 재결이 제3자는 판결과 재결이 형성력에 해당됩니다. 했죠? 예. 판결이 제3자였기 때문에 판결이 이 둘 간에 이렇게 됐어요. 막 대모에 따라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버렸어요. 가만히 있겠죠. 행정소송, 행정심판 제기하면 그 심판의 결과, 소송의 결과가 제3자에게 그 효력이 미쳐요. 그래서 참가인 적이 가만히 앉아서 그 효력이 미치니까 참가인 적격 인정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동그란 3번, 2번, 3번 다 관련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3자의 재심청구, 제3자의 재심청구 인정됩니다. 예. 여러분들, 참가인 적격이 인정되는데, 예? 이 제3자에게 참가인 적격이 인정됐어. 근데, 참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나한테 있어, 제3자인 나에게. 그죠? 참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의 효력을 미치는 것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 재결의 효력을 미치는 거. 너무 억울해. 그럼 어떻게 해? 나 그냥, 그때 마침 내가 소송에 좀 참가를 했더니, 사고 나서 교통사고, 병원에 가 있어요. 그럼 참가 못 하잖아요. 급히 또 외국 일이 있어서 막 사업상 막 급해서 갔어. 못 와요. 그럼에도 이 판결의 효력이 나한테 미치면 억울하니까 이때는 소송이 다 끝나고 나서도 재심사유. 예를 들어서 재판이 뭐 이렇게 재판이 뭐 법령, 헌법이나 법령 등의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또 사기를 또 재판을 또 끝냈을 때 증거 조작에서 이겼을 때 재심사유를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됐죠? 이거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재심 청구 인정됩니다. 제3자. 처분이 집행정지 5번. 여러분들 꼭 아세요. 행정소송이나 우리 취소송,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은요. 취소심판, 제기한다더라도 내가 억울했어. 내가 제기해야겠어. 내가 상정철픽을 해서 취소송 피청구인에서 취소심판 제기했다더라도 하더라도 LPG 충전소 설치하고 처분 있잖아요. 여기 든 거잖아요. 집행정지 안 돼요. 꼭 기억하세요. 뒤에서 배우면 돼. 행정심판에서. 자, 이럴 때 이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집행 부정지가 원칙이야. 우리나라는 가구제 제도로서 집행 부정지가 원칙이야. 집행 부정지가 원칙이다. 그래서 내가 취소심판, 취소송 제기하면서요. 이 LPG 충전소 설치하고 처분에 대해서 납골당 설치하고 처분에 대해서 그 효력을 집행 정지를 신청해야 돼요. 취소 심판과 취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 정지 이 효력 처분의 효력을 재판이 끝날 때까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집행 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 정지 신청 안 하면 그대로 효력 발생해요. 이거. 그래서 집행 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아셨죠? 처분이 집행 정지. 부정지가 원칙이니까 집행 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쟁송제 기간 중요합니다. 이거 봐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 6번도 다 보셔야 돼요. 여기 행정소송법 및 행정심판의 규정이 있고 제3자유 행정의 처분성 봐볼게요. 제가 취소심판, 취소송 똑같아. 취소심판을 예를 들게요. 이 상대방은요. 자, 원고적격, 청구적격이죠. 행정심판 측에 있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이 둘 중에 하나 먼저 경고가 되면 취소 심판 체결할 수 없어요. 즉 불가정 이익이 발생해서 취소 심판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행정청이 상대방 갑에 대해서 LPG 충전소 설치하고 처분이 있음을 이 제3자가 잘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옆집에 무슨 일이 빈 공터에다 무슨 뭐 뚝딱뚝딱 뭘 뭐 파네?
무슨 뭐너? 알 수가 없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중에서 뭐가 적용된다?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 기간 적용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소송도 마찬가지예요. 90일이 아니라 1년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자, 180일과 1년, 90일 아닙니다. 180일과 1년 적용되는데, 180일과 1년은요, 불변기간이 아니에요. 90일은 무조건 그 불변기간입니다. 근데 예외적인 180일과 1년은 그 예외가 있어요. 보세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내에 취소 심판을 제기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송도 마찬가지로 1년 이내에 제기합니다.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보통 제3조 행정에서 심판 청구기간 소송 취소소송 제기기간을 1년과 180일이고 1년과 180일이 지나서도 할 수 있다. 왜? 단서규정.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지 않다. 이때 이 제3자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례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180일과 1년이 원칙적인 기간인데 이 기간보다 더 기간 지나서도 심판 청구, 취소 심판 청구, 취소소송 제기 가능하다. 이 내용 다 되어 있습니다. 받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쟁송 제기 기간이 꼭 해놓으셔야 돼요. 시험 잘 나오는 겁니다. 사례 문제와 관련돼서도 시험 나옵니다. 올해 나왔어요. 작년도 나오고. 자, 7번 고지, 고지 보세요. 고지 보시고. 그 다음에 행정이 취소 철회. 남들 보세요. 행정이 취소. 이렇게 처분을 내줬다가 취소 철회한다. 이렇게 이해가 상반되죠. 우리 협의 비례 원칙이 뭐예요? 우리 비례 원칙, 광의 비례 원칙이 적필상, 상당성의 원칙, 이익 청량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 협의 비례 원칙 같은 말이에요. 이익 청량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예. 취소 철회 이익 청량을 해야 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했고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중요한 테마 위주로 가겠습니다. 시험 나올 수 있는 거 최대한 70점에서 90점 구간 문제, 사례 문제와 관련해서 기본 이론 다 정리했습니다. 또 사례 정리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